속보가 떴죠. 윤석열 지지율이 17%. 이거 최저치를 경신해서 2주 연속 10%대다. 이게 갤럽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시점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보통 속보가 뜨면은 일단 클릭을 하고 보죠. 그리고 제목을 일단 보고 몇 %인가. 근데 이제 앞에 일자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도 갤럽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점을 봤을 때 지난 5일부터 7일, 한마디로 어제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건데, 당장 갤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어제 윤석열의 망언, 퍼레이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난리가 났는가가 지금 지역에 서서히, 저희 같은 고관여층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분노하고 그렇게 막 의견들을 전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소식들을 접하지 못한, 이제 좀 주말에 예를 들어서 평일 일 마치고 좀 주말에 쉬엄쉬엄 이렇게 기사들 찾아보고 뭐 유튜브 올라온 거 요약본 보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거든요. 뭐 꼭 정치 유튜브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17%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하나씩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죠. 또 저렇게 뭐 아버지 용서해 달라면서 저런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왜 또 저런 글을 올렸냐?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또 가가지고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자기 책임을 면피하고 사실은 이제 용산에다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돈 흐름 타령을 하면서 나는 1원도 받은 적 없다. 근데 이미 초창기부터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신불자여가지고 명태균 씨 본인 통장으로 뭐 돈이 오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강혜경 씨랑 그 다음에 그 김태열 소장 뭐 카드까지도 막 썼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돈 타령을 하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법률 대리인으로 김소연 씨가 저렇게 등판을 한 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가장 똥줄 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맞삼중 태균기 부대 선봉장에 서 있는 이준석 씨가 지금 해외에서 요 소식을 접하고 화들짝 놀라서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오후 3시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다시 명태균 씨 얘기로 돌아와서 공천 그리고 창원 산단, 요 문제가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명태균 씨가 저런 말장난들을 하고 있지만, 이 쌀딩크 특허를 포기하면서 탈세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최근에 단독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지는 뭐 입이 아플 정도로, 진짜 밤새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터지고 있는데, 심지어 하다하다가 기재위 소속이었던 김영선 씨를 통해서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까지 개정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녹취도 막 이것저것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윤상현 씨죠. 한마디로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전두환 사위인데다가 뭐 또 충청도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윤핵관들이 꼼짝도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맞삼중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를 만난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서 또 함성득 씨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 미륵보살 얘기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 무슨 부처인 아냐, 이런 얘기도 진작 나왔었죠. 그래서 참고로 요 국면에서 윤상현 씨도 당연히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가 그 박근혜 씨한테 누나 타령을 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렸었는데, 아무튼 여기에 얽힌 사람들 전부 다 정치 생명 끝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박성준 의원이 오늘 오전에 시선 집중에 나가서 추가 녹취가 오늘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바로 명태균 씨의 추가 폭로가 나왔죠. 추가 녹취 내용이 나온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김건희 씨한테 전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가면 돼진다고 내가 말을 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또 여기서 등장하는 무속 얘기,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 이전을 권고한 정황이 지금 드러난 건데요. 기가 막힙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는 22년 대선 직후인 4월쯤에 명태균 씨랑 지인과 대화를 하는 녹취록을 민주당에서 추가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빵빵 터질 걸 아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아니 무슨 다 40부작 드라마냐, 빨리 그냥 다 공개해라, 뭐냐 이게, 빨리 그 우리가 민생 이슈로 가게 라고 말 같지도 않은 그 본인들의 똥줄탐을 드러냈지만, 지금 본인들, 지금 국힘이라는 당 자체는
민생이고 나발이고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이 무속 얘기 다시 드러난 상황이고, 심지어 멘트를 보면 아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건희 씨한테 거기 가면 돼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돼진다 하면 가냐? 명운 타령을 하면서 결국에는 청와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서 사주 얘기도 나오고,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쳤단 인간 때문에 진짜 이런 무슨 사주 타령하고 무속 얘기하고 이런 얘기,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뭐 이런 얘기에 의해서 엄청난 혈세와 심지어 뭐 도청 논란에다가 진짜 바랄 수 없는 피해,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러한 막대한 그 피해를 저런 인간의 이 나불나불거림으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분노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김종인 사무실 얘기도 나오는데, 그 맞삼중, 김종인 그리고 명태균,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드러난 마당에 김종인 씨가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고 거리두기를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장 혈세도 어느 정도 단위였습니까? 뭐 1조 단위로, 이것도 최소 비용이라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었는데 이거 너무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설령 이게 진짜 그들 말대로 뻥튀기라고 치더라도 수백 수천조의 혈세가 지금 여기에 낭비됐는데, 야, 이게 결국엔 저 명태균 따위의 이 나불나불거림으로 연관된 거 아니냐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여기서 대통령실 이전하면 원래 떠올랐던 우리 머리 프레임 속에 그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천공 아닙니까? 야, 진짜 지금은 완전히 막 강이 다 내리고 잠수 탔죠. 한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그런 그 전 국민적인 관심이 즐거웠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보잘것없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동시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그 인정 욕구가 강합니까? 그 뒤에서 또 무슨 얘기들을 떠들고 다녔을까? 뭐 천공이네 건진이네 막 사방에서 얘기 나오고 할 때 뒤에서 얼마나 또 자기 자랑을 하고 이런저런 허세를 떨고 다녔을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얼마나 갖고 있을지 우리도 모르고 국힘도 모르고 윤석열 본인도 모르고 명태균, 김건희 다 모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아주 소수만 알고 있으니까 똥줄탄 국힘 측에서 그냥 다 까달라, 이건 사실상 부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속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 여당 대표라는 이 쫄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윤석열의 인적 쇄신, 김건희 활동 중단 약속,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이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이 인적 쇄신한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김건희 활동 중단을 약속했다고요? 아니 당장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대외 활동 자제, 이거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이나 아니면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라는 전제를 깔아놨잖아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건 오케이, 이건 노,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미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핸드폰까지 뺏겼다는 게 드러난 마당에 판단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걸 전 국민이 어제 다 봤잖아요. 근데 무슨 이걸 두고 인정을 했네 마네 합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또 전한 속보가 뭡니까? 김건희 씨가 다음 순방, 이 윤석열 다음 순방이 11월 중순에 있잖아요. 거기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야, 이게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속보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다수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막 TK 70대 국힘 본진이 불타는 이유가 다음 순방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다음 순방에는 못 가게 합시다. 아니다, 이건 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따위 걸로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막 분노하고 거리로 나서는 겁니까? 진짜 약속들 다 취소하고 거리로 나가는 게 김건희 씨의 다음 순방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제발 그것만큼은 멈춰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주 빨갛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제 오후에는 또 TV조선에서 무슨 단독이 나왔습니까? 이번 순방 불참 가닥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핸드폰 번호를 둘이 바꾼다. 아니 이러니까 당장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애초에 저게 엄청난 결단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도 웃긴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증거인멸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 뒤집어가지고 민주당에 대입을 해보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없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님과 김혜경 여사님으로 놓고 보면
저들이 이거 증거인멸 각이네, 바로 막 압색 때리고 막 난리치고 막 무슨 법세령 같은 데 움직이고 막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체가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기들끼리 저런 쇼나 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오늘까지도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 한동훈 대표도 진짜 웃기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전해진 소식들을 보면 뭡니까? 아니 벙찌더라. 듣다가 말고 방을 나갔다. 지금 막 침묵을 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 기대에 못 미친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아예 벙찌더라. 심지어 장성철 씨의 얘기에 따르면 아니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방을 나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그래놓고는 오늘 한다는 소리가 아니 김건희 특검 가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어제 저 인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대통령을 인정할 수가 없다. 저거는 답도 없는 사람이고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 특검 가자. 나를 따르라. 아니 이게 아니고 이제 특검 가나요? 한동훈의 무슨 뭐 비장의 무기입니까 그게? 아니 뭐 자기 어떤 특허를 낸 겁니까?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특감 타령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거 노종면 의원이 특감 SNS에 그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이거 먹고 특감 타령 좀 그만해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국힘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진은정 뭐 이런 사람들 얘기까지 거론이 되면서 실제로 뭐 개목줄 글 올리고 이런 무수히 많은 글들을 올린 게 한동훈 아니었냐. 요걸로 지금 자칭 극우 유튜버들한테 실컷 뚝 까맞고 있는 상황에 요게 이제 동명이인이라고는 해명은 했지만 지금 이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생각하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저런 식으로 그냥 껌뻑 죽고 엎드리는 거 아닌가. 탄핵만큼은 내 한동훈 대표로 있는 한 절대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당당하게 하면서 국민 눈높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뭐 국힘당 사람들이나 지금 대통령실이나 황당한 소리들을 쏟아내는데 전반적으로 반응은 어땠냐? 아니 어떻게 미쳤냐는 말을 국민들 앞에 생방송으로 할 수가 있냐? 이게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들만 보는 상황에서 저런 것도 웃긴 건데 해외 막 외신 기자들도 와서 전 세계가 다 봤겠죠. 얼마나 이 품격이 떨어지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여권 언론들은 화법과 태도를 무엇보다 아쉬워했대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도 좀 의아했는데 미쳤냐? 부부싸움 뭐 앞으로 하겠다. 이 얘기도 물론 웃기고 황당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 지금 원로라는 분들, 특히 여권 원로라는 분들은 이런 화법과 태도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여태까지 국정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거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 운영한 거냐? 아니면은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좌우했던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뭐 저 사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원로들이 소위 이 존중받고 막 발언권 강하게 내고 이런 모습이냐고요. 이게 이런 쓴소리를 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은 원로로서 한동훈 대표를 부르든
아니면 뭐 대통령실 사람들 만나가지고 따끔하게 호통을 치든 해야지. 아니 이렇게 뭐 변명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문제를 증폭시킨 기자회견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언론에 전해지면 이게 그러면은 원로들의 역할을 다 한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수 등 전문가 그룹들의 평가도 더욱 신랄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는 거죠. 저거는 뭐 점수를 매길 가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부싸움, 뭐 미쳤냐, 뭐 이런 얘기들만 기억에 남은 최악의 담화다. 뭐 김건희 대통령 아니냐, 뭐 이미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국민을 버리고 김건희를 택했다. 요 얘기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당당하게 하는데 자기가 어떤 루트를 거쳐서 쭉쭉쭉 승승장구했는지는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지워버렸던가 아니면 술을 하도 마셔가지고 그냥 머릿속이 텅 비어있던가. 당장 여야 합의 타령을 국힘당에서도 계속 자기들 딴에는 명분이라고 치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기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했고요. 민주당에서는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하죠. 특히 어제 윤석열의 그 자폭으로 이거는 김건희 특검 이번에 통과될 수 있겠다는 얘기도 뭐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 또 안 돼서 윤석열 측에서 막아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28일에 본회의에서 또 재표결할 거다.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고요. 윤석열이 자폭을 했다고 보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유경수 여사 얘기를 했다. 이것 때문에도 안 그래도 TK에서 지금 분노가 쏟아진 마당에 실제 반응들을 좀 찾아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감히 그 김건희 따위에 유경수 여사님을 갖다 붙이냐. 이게 지금 그 과거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 사이에서의 주류 반응이거든요. 막 쭉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추후의 상황을 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결국에는 막 두 손으로 저 한동훈 대표 그 불러가지고 막 겁박하듯이 그 따기 사정권 안에 불렀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전 국민한테 보여줬던 모습. 대변인한테는 반말하고 그래서 태도 논란까지도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 외신 기자분 이 한국어 질문을 했는데 여기다 대고 말귀 못 알아듣겠다. 요런 식으로. 아니 이게 진짜로 요 그냥 캡처를 한 거거든요. 아니 한국어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이게 얼마나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따위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아니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진짜 이런 노력에 감사하다.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를 마당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하면서 대변인한테 말귀는 못 알아먹겠는데 아니 어떻게 저딴 인간이 대통령. 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김정민 씨라는 분이 직접 글을 올린 게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어 질문 저랑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고 갔는데 저런 식으로 오히려 면전에서 조롱을 하니까 심지어 이 분은 한국어 시험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냐? 윤석열 저거 뭐하는 인간이냐? 네 말을 더 못 알아듣겠어. 이런 반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오캐롤 기자의 말은 다 이해했고 윤석열 본인이야말로 아니 이 말하다가 갑자기 자기 멋대로 의식의 흐름 따라가지고 뻘소리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본인 말을 못 알아들었겠다. 이게 지금 대다수 반응이고요. 그리고 뻔히 사람들 다 막 기자들도 앞에 있고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되고 있는 마당에 당당하게 반말을 저렇게 짓거리는 목이 아프다 이제 그래 더 할까? 야 이런 인간이 평소에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저렇게 반말 찍찍 내뱉는데 비공식적인 그런 안 알려진 자리에선 얼마나 막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또 중요한 건 뭐냐? JTBC 요즘 팩폭을 막 계속 날리고 있죠. 특히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걸 막 각을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JTBC 이번에 질문 패싱 당했죠. MBC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번의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전부 다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한 게 MBC다. 애초에 막 전용기에서도 못하게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 올리는 이 준비하는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15시간, 16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영상 하나가 150만, 160만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160만. 댓글만 하더라도 2만 개 가까이 달렸고요. 반응은 제가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려 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있죠. 참모들은 왜 저 따위 수준의 인간이란 걸 뻔히 알 텐데 자기들끼리야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막 김대남 씨가 하듯이 뒤에서 막 씹어대고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 그게 어떤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그 짝짝꿍하고 그랬다면 잘못된 거지만 이해라도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대중들한테 노출시킬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요런 짤들 요런 식으로 이 윤석열이란 사람의 캡처본까지 기사에 등장을 할 정도인데, 야, 저 보세요 저거 진짜. 결국에 남은 게 뭡니까? 앞서선 그런 태도 논란부터 뭐 반말 논란, 망신, 그리고 기존의 핸드폰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핸드폰을 아예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점. 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내보냈냐? 최선을 다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대통령실은 흡족했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 대통령 최고야. 화끈하게 할 얘기 다 하고 진심 어린 사과까지 하고, 야, 기가 막힌데? 요게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실제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대통령은 진심을 담아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다. 여러 의혹도 다 털지 않았어? 야, 이거 명태균 깔끔하게 털었고, 김건희 문제 이거 사과 딱 했고, 김건희 문제 이거 얼마나 그 순진한 사람인지도 다 이렇게 로맨스, 윤석열의 로맨스를 전 국민한테 보여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이런 멋진 남자가 어디 있나, 요런 식으로 생각을 정말 했다면 저것도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잘 소화해냈고 답변이 안정적이고 좋았다. 도대체 어디가 안정적이었는지. 저는 비판을 하는 입장인데도 보면서 제가 다 막 화끈거리고 제가 다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핸드폰을 김건희 씨가 쓰고 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나? 이건 자백인데. 그리고 실제로 막 반말 막 찍찍 내뱉고, 처음에 사과를 왜 하기로 했습니까? 하니까 이거 뭐 임기 반환점도 돌고 해가지고 뭐 감사와 사과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정적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제발 입 좀 열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뭐라고 하나 봤습니다. 진솔하고 소탈했다. 겸허하게 사과까지 하지 않았냐. 야, 대단들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홍준표 시장은 또 뭐라 그러냐. 이제는 내부 단결할 때다. 더 이상 내부 결속 해치는 경박한 짓. 이 경박한 짓은 본인이 보여주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사람이 대구 지금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죽어나간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물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국힘당을 또 찍으실 분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구에 있는 그 자영업자분들 난리가 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생각 안 하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면 내가 다음 대권 먹을 수 있나? 여기서 윤석열 수호를 하면 내가 이제 좀 주목을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좀 등판할 수 있나? 요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기승전 한동훈 때리기나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똑같은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원내 대변인이라는 사람도 뭐 겸허히 사과를 했다, 뭐 의미가 있었다, 자기들끼리 저런 식으로 억지로 실드를 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대부분의 국힘당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냐? 겉으로 설령 저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냐고 딱 그 장성철 씨가 물어보니까 망했다지 뭐. 끝났다. 망했다. 이것도 방송이니까 저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한 거죠. 못 됐다라고 얘기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이 후폭풍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잘하셨다. 화끈하게 얘기할 거 다 했다. 의혹 다 털었다. 요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런 사람들이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는, 실제로 박근혜 씨가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뭐 자괴감 들어, 요 얘기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운 그 상황이 지났는데, 근데도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똥볼 24년 11월 7일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2035년, 2040년 정치라는 게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때도 두고두고 나올 짤들 어제 대방출을 해줬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은 걸까요? 아무튼 제2의 개사가라는 평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투성이 대국민 담화, 오죽하면은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화라는 게 또 밈으로 여기저기 막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또 요 국면은 요 국면대로 대응을 하되 예산 관련해서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좀 초점 맞춘 데를 알아보니까 김건희 예산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터질 게 한둘이 아닌데 뭐 김건희 씨의 인사, 예산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김건희 씨 문제는 또 그거대로 파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특활비도 지금 이제 빵원 된다고 하니까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 사표를 냈다. 요 기사가 전해졌죠. 그래서 검찰 특활비 80억,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 507억, 요 삭감도 결정을 해서 587억 요거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무작정 검찰 나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목적, 금액, 대상 아니 이거 제대로 증빙도 안 하면서 니네들이 이런 돈들을 막 마구잡이로 막 가져가가지고 쓰고 있었어? 이거야말로 문제지 해가지고 이걸 전액 삭감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고 아니 심지어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대여하는 데 쓰고 막 기념사진 촬영하는 데 쓰고 심지어 왜 공교롭게도 추석이나 뭐 설날 이럴 때 앞둘 때 돈을 그렇게 또 많이 막 받아가는지 이것도 당연히 수사와 연관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야 지금 이 상임위를 어떻게 위원장이 운영해야 되는가를 전형적으로 탁 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금액, 수령일만 쓰고 용처나 수령인들은 까맣게 칠해서 오는데 이거는 국회를 우롱하는 거다. 그래서 면전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제대로 꾸짖고요. 실제로 이따위 걸 내놓고 자, 돈 저 수백억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죠. 국회 자체를 저렇게 조롱을 해온 게 또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왔으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요 따위 마인드로 왔다가 개기다가 정청래 법사위원장 잘못 만났죠.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물론 이제 면제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걸 인용하면서 따끔하게 일침을 날린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또 속보가 전해졌죠. 법사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587억 전액 삭감 예산안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국힘당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보복성 삭감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예산 본격적으로 줄줄이 얽혀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또 국힘당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 걸고 실드 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저렇게 민주당을 향해선 그렇게 허세 부리고 센 척하고 실제로 이현석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 민주당만 보면은 그렇게 무슨 그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아주 마초 본능을 막 보여주고 막 끄집어내지 못해서 안달인데 민주정부일 때 막 이프로스 이런 데 난리가 났잖아요.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막 하면서 너도 나도 글 써가지고 언론에 한번 타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의 본질 이제 검찰 자체가 없어지게 만든 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자기 이름 당당하게 걸고 글 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다가 블라인드 같은 데다 익명으로 가가지고 글 찌끄리고 있고 이런 인간들이 무슨 여태까지 그렇게 센 척하고 허세 부리고 해온 겁니까?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일도 저녁 6시 반에 서울시청역 8번 출구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현 시점에서 저들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출구는 딱 하나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몰아가겠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무서워했기 때문에 진작부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는 하다가 물리적으로도 이재명 대표님을 없애려고 했던 게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던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고요. 뭐 정치적이랑 사회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건 지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온갖 공작들도 있었죠. 국정원에서도 막 그 문제를 키웠었죠. 이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봤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이런 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열망들이 모여서 지금 77만 명 가까운 분들이 서명에 동참을 한 거라 보고요. 100만 명 넘어야죠.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요 기세대로면 전 넘을 수 있다 봅니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너네들 지금 뭐 법원, 너네들은 성역이야?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서명, 탄원 서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셨겠지만 주위에도 한 분 한 분 알려서 11일 전까지 100만을 넘길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자면 뭐 지금 속보가 막 쏟아지고 있죠. 명태균 씨 얘기로 보면 돈의 흐름 타령하고 있는데 이미 뭐 다른 여러 가지 터진 것 때문에 못 살아남을 거라고 당연히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요. 태균기 부대의 선봉장에선 이준석 씨, 오늘 제가 굳이 길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정치 생명이 끝날지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씨,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로맨스 같은 구역질 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나 본데 실패했고요. 두고두고 흑역사를 박제했고, 김건희 씨가 지금 윤석열 중순에 해외 순방 가는 거 안 간다고, 핸드폰 번호 이제 와서 바꾼다고, 그게 무슨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보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국민 눈높이 얘기하더니 결국에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특감 타령, 기승전 특감. 본인 지금 국힘 당원 게시판에 뭐 동명이인 8명이 있네 뭐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 특감 문제에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는지, 국민 눈높이 타령하면서 결국에는 똑같은 수준이란 걸 입증을 했는데 이래놓고 뭘 자기 살겠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국힘당, 뭐 대통령실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겁을 먹었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떡고물 하나라도 얻으려고 넙죽 엎드리는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이제 저런 식으로 오늘 명태균 만약에 조만간 구속이 되고 하나둘씩 계속 터지기 시작하면은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런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서 탈출하려고 슬슬 자기들 명분 찾고 뒤에서 그러고 있는 게 최근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친윤계에서 윤석열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무슨 결단입니까? 그렇게 결단해갖고 김건희 씨가 새벽 5시, 6시까지 자기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하나 보내고 있었다.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주체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김건희 씨가 모든 걸 좌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일종의 그런 자백을 한 결단은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으로 같이 와가지고 나라 망가지는 걸 좀 막자고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들을 사람들도 아니지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